안녕하세요. 문제 해결 인생 상담소 상담사 김미나입니다. 우리가 곧잘 쓰는 말 중에 업이라는 말을 말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문제, 풀어지지 않는 문제를 마주치게 되면 업이라고 생각해 라고 말을 좀 하곤 하지요. 그런데 이 업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업은 타고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업은 해결 가능한 걸까요? 우리 업장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있는 것을 보면 해결 가능하다는 것인데 정말 가능한 것인지 한번 상담 사례를 통해서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 사례는 좀 특이한 상담 사례입니다. 지역사회기관에서 노인 1인 가구 사회지지 프로그램을 이제 마련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노인들을 선정하고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사회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상담센터로 의뢰해 온 상담 2케이스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2케이스는 모두 다 업에서 비롯되는 또는 업하고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습관하고 관련돼 있는 중독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80대 후반이신 어르신이셨습니다. 이 어르신이 이제 의뢰되면서 이 프로그램을 지역사회로부터 의뢰받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1인 가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센터로 내 방에서 상담하는 것도 있지만 찾아가는 상담이 주가 이루기 때문에 남자 상담 선생님 또는 남성 상담 자원봉사자 분들과 같이 협업해서 상담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 어르신은 80대 후반이신 박 어르신께서는 이 취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심리상담을 좀 받아보자라고 하는 제안에 흔쾌히 그럼하고 허락하신 어르신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이 처음에 행정동복지센터의 공무원하고 같이 상담센터에 들어올 때 백구두에 하얀 바지 차림에 아주 깔끔하게 멋을 내신 호리호리하고 날렵하신 모습을 가지신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셔서 상담자와 상담 안내를 드리는 동안 또는 행정동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공무원과 상담사가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도 중간중간에 입을 꼭 다무시면서 입을 앙 다물고 이렇게 있으시는 모습들이 꽤 다부지고 완고해 보이시는 느낌들을 좀 나타내는 분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상담에 대해서 어떻게 펼쳐질지 긴장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좀 역력히 알 수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나가고 나서 어르신께 상담에 대한 안내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기본으로 10회기 상담을 진행한 후에 어르신의 형편에 따라서 어르신과 의논해서 상담을 추가해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 일주일에 1회 50분 또는 1시간, 5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주 1회씩 상담자와 대면해서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담에
오기 어려울 때는 사전에 꼭 연락하셔서 상담이 취소되는 것도 알려달라고 하면서 상담 구조화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에 진행하면서 필요하다면 어르신의 상담을 돕기 위해서 심리 검사도 진행할 텐데 괜찮냐고 여쭈니 흔쾌히 하라고 하는 거는 다 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심리 검사를 좀 우울 검사, 노인 우울 간략 검사를 좀 실시했었는데 심리 검사 결과 이분의 우울감은 평균 이상의 고독감을 좀 나타내셨고요. 반면에 삶의 의미 척도는 평균 이상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우울감은 높은데 좀 사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살아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문항들의 척도는 높은 것을 봐서 상담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져서 상담 진행이 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신호로 여겨져서 상담사가 좀 기뻤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살펴본 박 어르신의 그 현재는 이렇습니다. 박 어르신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 부모님하고 일본에 살다가 해방과 함께 이제 귀국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셨는데 기술을 가지고 있던 그 어르신 부친께서 좀 돈을 좀 많이 모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돈을 들고 들어와서 좀 넓은 땅, 많은 땅을 좀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 관계로 이분이 경제적으로 좀 청년 때까지 결혼하기 전 청년 때까지 좀 넉넉한 생활을 좀 해오셨다고 말씀을 좀 하셨고요. 그런데 그 24세, 24살이 좀 넘어가면서 우연하게 친구 따라서 그 노름에 좀 손을 좀 대기 시작했는데 결혼을 하고서 남매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름에서 손을 떼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중에 엄마한테 얘기하면 돈이 좀 나왔기 때문에 노름돈을 달라고 하거나 아내에게 돈을 좀 갖고 오라고 하면 자기 말을 듣고 좀 돈을 줬기 때문에 노름을 좀 계속 진행하는 생활을 좀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길게 진행되니까 이제 부부 간에 불화가 좀 많아지고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많은 야단을 좀 듣고 걱정을 듣는 형편이 좀 되었습니다. 이 박 어르신은 이게 좀 부담스러워서 자기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 얼마 좀 챙겨서 좀 끊을 수가 없어서 집에서 좀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은 그 이후로 가족하고 좀 인연을 끊고 혼자 사시면서 타지에 와서 계속 노름판에서 놀고 잃고 따고를 좀 반복하셨는데 심지어는 해외 원정까지 여러 나라로 서너 군데의 동남아의 여러 나라로 노름하느라고 해외 원정까지 갈 만큼 깊이 빠져 있었노라고 당신께서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도 좀 따기도 하지만 잃는 게 더 많았기 때문에 바로 몇 년 만에 기초생활 수급자로 좀 떨어졌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떨어져서 산 지가 지금 꽤 되는 세월을 사셨다고 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나간 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나를 찾지 않은 가족에 대한 원망이 좀 많아서 가족 얘기를 할 때는 아주 냉담한 표정으로 보고 싶지 않다고 끝났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르신이 수급자로 사는 동안 노름하시는 분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또 딸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면서 이분은 많은 사람에 대한 불신을 좀 갖게 되었는데요. 수급자가 되어 보니 없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들하고도 좀 잘 어울렸는데, 노숙자들하고 어울리는 가운데서도 조금 약한 사람에게 조금 강하게 굴거나 자기한테 약간이라도 그 표정이라도 무시하는 태도라고 이분에게 해석이 되어지면 곧바로 싸우기를 반복하셔서 좀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다고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혼자 사시기 때문에 낙이 없어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심심풀이로 작은 돈을 가지고 노름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해왔다라고 말씀하시고, 혼자 사시기 때문에 심심해서 피우던 담배를 지금까지도 계속 피우고 있어서 돈이 없어도 담배는 꼭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간중간 이 어르신께서 그 돈을 딸 때도 있다, 가끔이지만 적은 돈 베팅해서 한 10배를 딸 때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실 때는 아주 뿌듯하고 그 자랑스럽고 자긍심을 가지는 듯한 그 아주 힘찬 목소리로 말씀하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일회기 상담을 이분을 탐색하면서 이제 진행하는 동안 이분이 도박 중독 내담자라고 견을 좀 내렸고, 도박 상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담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실패하기도 쉬운데, 그래서 일반 상담기관에서 심리 상담을 하기보다 도박 중독 예방 상담센터라든가 하는 전문기관으로 의뢰해서 그쪽에서 상담을 받게 되기도 하는 아주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이제 저희 상담센터에 의뢰해 왔기 때문에 이분이 상담센터를 좀 찾아오긴 하셨으나 나오시지 않을 수도 있어서 찾아가는 상담을 같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복지 정보 제공이라든가 자원을 연계하는 것들을 좀 같이 해야 돼서 남성 상담 자원봉사자와 전문 상담사가 함께 팀이 돼서 이 어르신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좀 계획을 좀 짰었습니다. 이 상담을 진행할 때 전문 상담사가 그 상담 자원봉사자한테 몇 가지 주의해서 교육을 한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중독이라고 할 때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중독을 멈출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안 하면 되지라고 하는 섣부른 말들을 내담자가 그 중독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에게 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주지를 좀 시켰고요. 또 그 어려운 상담이니만큼 상담을 기획하고 상담 다녀온 후에 전문 상담사와 상담 진행한 과정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다음 회기에 상담을 기획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마련을 해보자고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일회기 이제 그렇게 상담을 기획하고 나서 2회기에 상담을 진행하면서 우리 상담 자원봉사자께서 대구로 좀 찾아가셨었는데, 이 어르신께서 첫날 상담하고 나서 소감을 말씀하셨는데, 모두 다 나한테 노름쟁이라고 말하고 그러는데, 상담센터에서는 그냥 이야기 잘 들어주시고 그냥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좋았다. 상담사를 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 같더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좀 전해 들었습니다. 이분의 댁에 상담 자원봉사자가 방문했을 때 아주 오래된 찌든 담배 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악취가 그 방에 좀 심하게 좀 나고 있어서 어르신에게 창문 열어도 될까요? 라고 하고 창문을 열고 상담을 좀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르신의 어려운 얘기를 꺼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담 자원봉사자는 또 상담 전문가가 아니어서 아는 다양한 상담 도구들을 좀 사용하기로 하고 말카드를 좀 활용했었는데요. 말카드 중에 책상에 이렇게 말카드를 펼쳐놓고 이 중에서 어르신께서 꽂히는, 어르신께서 눈에 띄는 것들을 선택해 보세요라고 이야기 상담했을 때 나에게 이렇게 했더라면 이라는 카드를 선택을 하셔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며칠 전에 그 복지 그 누리 문화누리 카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복지관의 복지사가 일정을 잘못 전해주는 바람에 그 카드 신청을 못했는데 복지사는 오히려 제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내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말해서 그 복지관 좀 뒤집어 놓으려다가 내가 앞이 창창한 젊은 복지사에서 참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하셨는데 예전 같으면 10번, 20번 뒤집었지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깜빵에 갔다 왔잖아 라고 말씀을 좀 하시기도 하셔서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참으실 수 있었어요? 라고 하니까 그냥 내 아들이 컸으면 저 정도 되니까 앞길 창창한 사람 또 휩싸이고 그렇게 안 하려고 내가 무던히 참았지라고 말씀하셔서 향후 이렇게 참으신 것이 사회복지사가 만약에 잘못했다면 미안해 할 것이고 또 두 사람의 관계, 그다음에 복지관에서의 관계가 어르신이 좀 유익하게 나올 거다. 그러니 참으신 거 잘했다라고 격려해 드리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진행하는 동안 어르신 얘기를 잘 들어드리고 격려해주고 지원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중독 상담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사람을 믿지 않는 것, 그다음에 이 내담자가 특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불신을 경청하고 공감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좀 낮아지고 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3일 기차에 상담을 진행하면서 나에게 힘이 되는 단어를 골라보라고 했을 때 신뢰, 정직, 배려라는 카드를 선택하셨습니다. 신뢰는 이분이 여인숙의 쪽방에 방 하나의 쪽방에 사셨는데 여인숙의 부부가 자기를 많이 믿어주고 믿어주고 그래서 자기가 돈이 없을 때 돈을 이제 빌려달라고 하면 꿔주기도 했는데 그것들이 믿어준 것들 때문에 갑자기 생각내서 신뢰라는 단어를 선택했다. 그다음에 정직이라는 단어는 내가 나를 믿고 돈을 꿔줬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도 제 날짜에 갚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꼬박 3번이나 빌려줬는데 3번 다 꼬박 제 날짜에 좀 빌려줬었다. 그래서 정직이라는 칸을 뽑았고 배려는 그 여인숙의 그 주인 부인이 자기에게 배려를 참 잘한다. 자기가 좀 화장실이 더러워서 또 화장실에 막혔을 때 솔선수범해서 좀 떨어졌더니 자기가 술 마시고 아플 때 미역도 끓여다 주고 하는 것들을 참 좋은 배려를 받은 것 같아서 이 단어를 꼽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르신은 지금 정직하고 배려받고 신뢰로운 관계를 굉장히 많이 원하시고 그것들을 실천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장점이고 굉장히 좋은 마음이라고 지지를 해드렸더니 나 의리 하나와 그거 갖고 살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좀 으쓱하시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사회기차에 어르신 댁을 방문했을 때는 어르신이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어디 아프시냐고 여쭸더니 며칠 전에 그 지방에 사는 그 친한 친구가 갑자기 간암으로 사망을 하고 그래서 그 없는 돈 끌어다가 부수도 주고 교통비로 다녀왔는데 갔다 오고 나니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 무리하게 좀 돈을 좀 다 퍼주고 와서 그 월세 내야 될 돈과 그 그 스쿠터의 기름값 뭐 이런 것들이 좀 쪼들려서 좀
많이 속상하고 의욕을 좀 잃고 있고 우울하다라고 누워 계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께 좀 본인도 어려우신데 어떻게 친구에게 본인의 것들을 다 털어서 줄 수 있었는지라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쭈니까 나보다 더 남아있는 친구의 부인들과 자식들에게 좀 더 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참 좋은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가지셨는지 상담자 어목사들로서는 가슴 뭉클하고 배우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지지하고 격려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예기 활동으로는 이제 화분 심기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 나무 심은 경험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했더니 6.25 때 학교에서 좀 어렵지만 무궁화를 심는 것도 있었는데 그때 생각을 하니 웃음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다가 실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다음에 3학년 때 왔는데 4학년으로 그러니까 편입을 하면서 4학년 때, 5학년 때, 6학년 때 자기가 공부도 잘하고 힘도 좋아서 줄곧 반장을 했노라 라고 하면서 실은 내가 잘 나갈 때도 있었지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뿌듯해 하시고 자랑하는 모습들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그 말미에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도박에 빠져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지, 내 잘못이지 하면서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회기에 들어서는 그림책을 가지고 가서 그림책을 좀 읽고 그 소감을 나눴는데 그 그림책 내용에서 돼지를 돕는 동물이 꼭 상담사 같다. 상담센터 선생님들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선생님들은 천상가봐 라고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래도 내가 곧 죽을 생각도 하고 있고 언제 죽을지 그러고 있는데 요즘에 나를 좀 생각해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그래도 기운이 조금 기분도 좋아지고 조금 기분이 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하셔서 상담자 봉사자는 좀 반가웠다라고 말을 좀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미처 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 듯 머뭇머뭇 거리더니 상담자한테 말을 못해서 그렇지 내가 실은 좀 이거보다 조금 더 좁은 방에 가서 생활비를 좀 줄였으면 좋겠고 좀 담배를 끊고 담배값을 좀 줄여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상담사에게 나를 좀 어떻게 도박을 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좀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이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상담 전문가 그리고 지역사회 행정동복지의 사회복지사 그리고 상담자원봉사자와 함께 이 어르신이 거주하는 곳을 조금 더 저렴하면서 쾌적한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주거지를 좀 알아보고자 했고 결국 그 주거지를 좀 찾아서 이 어르신을 이사하게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이 그러는 동안 이 부분이 너무 고마워서 좀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역에 있는 작은 슈퍼의 할머니께서 연결해주는 이사간 집에 가전제품을 좀 뜯어서 고물상에 팔면서 돈을 좀 모으는 일을 좀 하셨고요. 이 돈을 모으면서 희망이 좀 생겼는데 꼭 한번 내가 살던 도쿄에 한번 가고 싶다. 그리고 내가 좀 작은 가게라도 하나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가족들을 좀 꼭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꾸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이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지원을 통해서 마음을 죽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살아보기로 마음을 고쳐먹는 모습을 상담을 통해서 좀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조금 더 지원을 좀 해드리기로 했는데
어르신이 상담을 오지 않아서 연락을 했더니 어르신께서 구토가 나고 설사가 나서 지금 며칠째 누워 있다라고 해서 좀 급히 상담 자원봉사자가 어르신 댁을 좀 방문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기진맥진해 계셔서 병원에 급히 이송하고 입원을 시켜드렸는데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에게 언제든지 일이 있으면 그 센터로 상담사에게 연락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왔었는데 새벽녘에 전화가 좀 왔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어르신이 새벽녘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중간에 하나 좀 빠진 게 있는데 이렇게 아프시기 전에 상담센터에 찾아와서 돈 3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하나 상담센터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맡긴 확인증을 좀 끊어주고 그 돈을 그걸 갖고 있으면 본인이 저축하지 않고 노름을 할까봐 맡긴다고 했다고 하면서 맡기셨는데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도청 아니 행정정보센터의 도움을 받고 구청 도움을 받아서 유가족을 좀 찾을 수 있었고 유가족을 찾아서 이 어르신의 장례를 좀 할 수 있도록 도왔고 이 장례를 진행하는 동안 상담을 진행하면서 어르신이 썼던 글 그리고 어르신이 남겼던 말 그리고 어르신의 저금 통장을 아내와 아들에게 좀 전해드렸더니 그 아내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평생 단 한 번도 내 남편이 번 돈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죽으면서 나한테 이걸 남겨주고 간다고 하면서 울먹거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먹거리면서 술을 도박을 해서 그렇지 참 착한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남은 유가족들이 원망을 하기보다 안타깝고 그리고 본인들을 그리워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들에 좀 위안이 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어르신께서는 돌아가셨지만 고독사로 홀로 돌아가셔서 발견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도움과 그다음에 상담사의 상담 지원으로 고독사에 되지 않고 비록 유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돌아가시지는 못했지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이런 사례로 진행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또한 중독 사례 중에 한 사례인데 이번 사례는 알코올 중독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도 역시 같이 지역사회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지지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연계돼서 온 내담자이신데 이분은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좀 젊은 62세 되는 남성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좀 어르신이라고 부르기에는 다소 좀 어색해서 호칭에 대해서 이분하고 의논을 했고 그냥 영수 씨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기로 동의를 해서 상담 동안 그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좀 키도 작고 좀 왜소했습니다. 그리고 말수도 적은 편이고, 대화 시에 눈을 보고 대화하지 않고, 눈을 좀 떨구고 아주 좀 조심스럽게 그리고 적은 목소리로 아주 소극적으로 대답을 하는 모습들을 패턴으로 좀 갖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6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좀 어렸을 때는 경제적으로 좀 넉넉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도 이분도 일본에서 사셨는데 일본에서 사시는 동안 일본 여자분하고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로 건너오신 케이스입니다.
네,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사는 동안 그 일본 여자라는 것 때문에 주변 동네에 다른 이웃들에게 어머니가 많은 좀 놀림을 좀 당하시고 많이 울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 아들은 좀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그 40대 중반도 안 된 그 엄마가 이웃의 놀림, 그다음에 따돌림에 못 견디다가 자살로 생을 좀 마감하셨고, 아버지는 이 충격으로 집을 나가셔서 소식이 없어서 그 할머니와 함께 육남매의 장남으로 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수 씨는 어머니를 좀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좀 솟았고 화가 나서 어머니를 찾아본 다음에 누가 그랬는지 알아내고 복수를 하겠다는 꿈을 꾸고 집을 좀 뛰쳐나왔습니다. 뛰쳐나와서 전국 방방곳곳을 찾아 헤매면서 이때부터 지금 가족과 연락도 없이 어머니 찾아다닌다는 것으로 하면서 홀로 지낸 세월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영수 씨의 댁을 방문했을 때 밥상 아래에 소주병 서너 개가 다 뒹굴어서 오늘 술을 드신 거냐고 여쭈었더니 술 먹는 게 낙이라고 얘기하면서 술병을 멋쩍게 좀 치우셨습니다. 이 얘기에 찾아갔을 때도 역시 어제 소주 2병 마셨다고 하면서 주변에 라면을 부숴서 생라면을 부숴서 먹은 흔적도 같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술을 마시는 이유는 주변에서 나를 꼬여내서 술 마시고 하자는 작자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술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도 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으로 쪽방에서 살고, 이분도 역시 쪽방에서 살고 계셨는데, 쪽방에서 사는 쪽방의 주인 댁이 굉장히 좀 착해서 자기를 좀 잘 지원하고 보살펴 주고 있어서 많이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고요. 3회기 때는 센터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3회기 때에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셔서 이분 댁을 방문을 했었더니 술을 마시고 잠들어 계셨다가 부시시 깨어나신 상태였고, 전화는 본인이 잠든 상태에서 핸드폰을 누가 훔쳐갔다라고 막 화를 내시면서 속상해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은 번호를 신고해서 찾을 수 있는지 신고하자고 하니 그나마 좀 안심을 하셨었고, 내가 이렇게 술을 먹은 이유는 대장암 검사를 했는데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술을 좀 마셨는데 실은 대장암까지는 아니어서 기분 좋아서 마셨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답니다. 사회기차에 30분 전에 연락을 했더니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좀 방문을 했는데, 이분은 내가 좀 병원에 가고 싶다. 내가 혼자로는 술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없다. 내가 병원에서 누군가 돌봐주면 내가 술을 끊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자청해서 병원으로 입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상담사와 상담 자원봉사자는 병원으로 방문해서 병원의 상담실을 배려받아서 조용한 공간을 배려받아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것들로 진행한 사례입니다. 거의 6개월 동안 상담 자원봉사자가 상담 프로그램을 가지고 낱말 카드라든가 미더 카드라든가 아니면 어떤 활동이라든가 그림 그리기를 통해서 좀 활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하고 또는 간호사 선생님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지금의 상태들을 점검하면서 상담을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18회기까지 길게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18회기가 거의 6개월 입원해 있는 정기적으로 진행했다라기보다 6개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18회기를 진행했었는데, 18회기를 진행한 마지막 부분에서 이 영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상담이 끝나면 나를 안 보러 오나요? 나는 그러면 이제는 상담쌤하고 이제 못 보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초조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담은
1차 지금으로서 종결하지만 영수 씨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재상담을 신청하면 할 수 있고 언제든지 계신 곳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하겠노라고 하니까 안심을 하고 좀 어려울 때마다 찾겠노라고 약속을 한 상태로 상담을 종결했습니다. 이분은 입원해 있는 동안 상담 과정을 잘 따라오셨고 그다음에 병원에서도 모범 학생이라고 일컬을 만큼 그 병원에서 시키는 모든 프로그램에 잘 참석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분에게 내가 술을 안 먹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잘 행동으로 나타낸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예, 이분의 이런 상담 사례를 통해서 현재 3년이 지금 지난 상태인데 현재도 간헐적으로 안부 묻기 그리고 이분이 혼자 사시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 쌀이라든가 구호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달하면서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현재 술을 아주 금주 상태로 단주 상태로 술을 드시지 않는 건 하시지만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음주의 조절 능력을 어느 정도 좀 키운 상태로 술을 조금씩 드시면서 살고 계신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압서에사라는 사례는 도박 중독이었고요. 두 번째 사례는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이렇게 중독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나의 각오로만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신체 반응이 같이 나는 것이고 뇌 반응이 같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겸해서 받아야만이 치료가 되는 부분이고 또 의료의 약물 치료를 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을 통해서 좀 지원을 받으면서 지지를 받으면서 술을 드시지 않고 도박을 하지 않고 하는 행동들을 훈습해 나가는 것들을 해 나가는 과정이 같이 필요한 상담 사례였습니다. 이 상담 사례를 제가 좀 받으면서 한 상담 전문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은 이제 한 7, 8년 전에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인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해결 중심 단기가족 치료를 만드신 인수보고 선생님이셨습니다. 인수보고 선생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상담 워크숍을 진행하는 중에 알코올 중독자 상담을 하신 경험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 소리를 못해요.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래요. 알코올 중독자는 뜨거운 사막에서 12시간 이상 걸은 사람이 목마른 것 같은 그런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한테 그걸 견디라고 해요. 그냥 잡혀가지 않을 만큼 좀 줄여보는 계획들을 같이 짜주는 거지. 나는 절대 그들에게 목말라서 목이 터질 것 같은 그거를 견디라고 나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내담자를 위하는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면 의지박약이고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얼마나 알코올 중독자인 내담자를 깊이 이해하고 진정으로 수용하고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분의 대화가 좀 귀에 쟁쟁하게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나와 같지 않는 또는 우리 아들과 같지 않은 이상 행동에 대해서 곧잘 내 잣대로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나름의 어려운 서사가 있었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런 것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중독 상태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자기 문제를 못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거나 이럴 때 우리는 좀 깊은 자비와 수용의 마음으로 이들을 보듬어 안고 이해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밖으로 나와서 사회와 접촉을 하면서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고통에서 좀 벗어난, 이런 업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심리상담을 포함하여 명상이라든가 종교에서 많은 영역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줘서 이들이 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들이 같이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우리 모두 주변을 살펴서 세상이 같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보는 데 관심을 기울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